대화 뭐였지? 그 대화 다음에 면접이에요. 정은지 나오는 거. 네, 그거 하고 이제 얘는 잡고 잡고. 면접이 이거? 양은 쳐고 내가 교발만 하죠. 78초. 뒤에서 뭐 기반을 78초부터 진짜 많이 나가요. 오늘 자주 썼나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음악도 좀 많아요. 야, 내가 큰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합법과 장문의 본질이랑 태도란 단어가 있었어. 큰 1단원. 예. 오케이? 그 합법과 장문의 본질을 3개 배운 거예요. 특성. 그리고 기능, 맥락. 오케이? 그리고 합법과 장문의 태도는 뭘 배운다? 뭐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윤리적인 생각의 준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원은 뭘 배우냐면 합법의 원리를 배우고 합법의 원리. 그리고 3단원은 장문의 원리를 배우고. 이해하냐? 그 1단원은 큰 틀의 본질적인 개념을 배우고 2단원부터 이제 실제 말하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들이고 당연한 얘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노트에 잘 정리하면서 외워라. 78점. 어쩌라고 더 먹으면 되지. 화자와 청자는 대면하여 의사소통으로 비추십시다.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또 비추시자.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언어적 표현 외에 목소리 크기나 어조, 표정 등으로 표현된다. 그때 이거 가로 열거나 다르네. 목소리 크기나 어조에다 가로 열고 다르네. 목소리 크기나 어조. 그 밑에서 살포시 쓰자. 그런 걸 뭐라 그래, 승민? 목소리 크기나 어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해? 그걸 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배웠지. 준 언어적 표현, 목소리 크기, 어조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승민이한테 야! 부르는 거야. 승민이한테 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건 의미가 다르잖아. 좀 전에 처음에는 화내고 지금은 달콤하게 얘기했잖아. 네? 이렇게 해서 의미를 다르게 하는 걸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그다음 표정 묻고 답자. 표정에 가로 열고 답자. 걔는 밑에 쓸자. 이거 알잖아, 사연. 표정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 뭐야? 비언어죠. 그걸 써달라고. 비언어적 표현. 따라서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을 분석하고 해서 노출하되 그리고 적절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에 이 단어는 효과적인 표현 전략.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분석을 해야지. 서연아 또 시작됐구나. 효과적인 말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 서연아 바로 내보십시오. 내가 잡사에도 형광펜처럼 부분 말하기 상황. 여기 승민아 말하기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다 형광펜 하나 쓰자.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요게 말하기 상황의 개념 정도가 되겠지?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 그런 것들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옛날에 상황 맥락 배웠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씩 통역해 주자. 주제, 목적, 그리고 매체, 담화 유형. 그게 말하기 상황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주제, 목적, 그리고 매체, 담화, 유형. 이런 것들이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인데 따라서 말하기 상황을 분석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우리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주제는 뭔지, 목적은 뭔지, 무슨 매체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유형의 말하기인지 분석 파악하고, 또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배경과 물리적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라. 오케이? 밑줄을 2개 때리자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걸 분석해야 올바른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2가지가 정해진 거지. 그치? 승민?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올바르게 말하기 상황이 분석된다 이거야. 특히 공적인 상황에 말하기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연설을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그런 말하기는 공적 상황의 말하기잖아. 친구랑 지나가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에는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자고. 상황에 맞는 언어적, 주어적, 비언어적 표현 좀 해. 이런 것들을 니네도 반드시 노트에다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라잉. 자, 말하기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말하기 상황이라는 거에서 언어로만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들을 섞어서 의미를 전달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된다 이거야. 서윤아. 자, 언어적 표현에다가 네모나 치자. 언어적 표현. 여러분들, 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뭐래? 이렇게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음성 언어를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현관펜 하나 때리면 좋겠지. 음성 언어까지만 기억해도 돼. 음성을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어적 표현이다 이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현은 하나씩 동그라미 칩시다. 말하기 목적, 단어 유형, 말을 하는 목적과 말을 하는 상황의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 그럼 말하기 목적이 뭐였어요? 전달. 네? 정보 전달. 그치? 그때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쓴대?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쓴다 이거야. 또 동그라미 하나 더 치자.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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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야 승민아, 지금 말을 듣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이라고 걔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표현할 때 어린이들을 대하듯이 표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음성 언어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다음 네모 하나 칩시다. 또 준언어적 표현. 서연아, 예. 준언어적 표현은 뭔지 읽어봐.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더불어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말하여. 거기다가 다 현관펜 떼놔요. 언어적 표현에 덧붙어서 의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는 말은 해야 돼. 준언어적 표현이랑 비언어적 표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서연아,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해야 돼. 비언어적 표현은 말 안 해도 돼. 몸짓이나 표정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자, 말하기에서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준용하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준언어적 표현을 쓴다 이거.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3개 때리자. 성량, 속도, 어조. 이런 것들이 승민아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지.
성량, 속도, 어조 같은 것들. 오케이? 그 성량이 뭔지 읽어가는 점이야, 승리야. 목소리의 크기로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성량은 청자의 규모나 말하는 공간, 크기, 음향, 기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한 거지, 그치? 성량을 가지고 뭘 표현한다고? 성량을 가지고 뭘 감정. 또 무슨 기능이 있어, 걔? 내용 강조. 그치? 예를 들어 크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어떤 거겠어? 있는 거 아니겠어? 강조돼야 되는 거? 작게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또 목소리 크기가 커지면 예를 들면 감정이 매우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런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성량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아시겠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승민? 뭐에 영향을 받아? 성량이요? 아. 청자의 규모나 말하는 공간의 크기, 음향기기의 사용 여부 등. 그래, 예를 들어 너는 지금 3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따 10시부터 12시까지 정시반석은 여기 반에 20명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 20명이라다가 개미만하게 읽으면 애들이 들리겠냐고 잘. 그치? 그리고 여기는 교실의 크기가 작지만 만약에 너네 학교처럼 교실의 크기가 크다면 작게 말해서는 애들이 집중할 리가 없지. 또 반대로 오늘부터 내가 목이 아프니까 마이크를 쓰겠대. 근데 방금처럼 소리 지르면 너네 귓구멍이 나만 알 것 같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라. 그 다음에 서윤 속도 말을 빠르기로 말하는 내용을 연구한 청자의 이해 구조, 화자의 정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는 청자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변화해주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어떤 속도로 읽겠어? 느리게? 별로 안 중요한데? 빠르게. 그럼 중요한 거 느리게. 천천히 읽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말의 속도를 조절해서 말하는 정도, 말하는 내용의 난이도나 청자의 이해 수준이나 화자의 정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는 그게 속도가 이거고. 그 다음에 어조 읽어볼까? 어조. 말의 분위기로 말하는 내용이나 감정 통장을 화자의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이라도 어조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지? 그렇게 말의 분위기가 어조인데 의사소통 상황이나 화자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조가 어떤 애에 따라서 의미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지? 똑같은 말을 잘했다 다르잖아. 그게 어조라고. 바로 내용 쳐보자. 비언어적 표현 승리. 비언어적 표현 뭔지 읽어봐.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표정, 동작 등을 말한다. 언어적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다르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동그라미 치자. 시선, 표정, 눈동자. 그럼 승민아, 비언어적 표현이랑 중언어적 표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 여기 볼까? 이런 거겠지. 중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덧붙으니까 언어적 표현이랑 같이 쓰이는 거지. 근데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랑 독립적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음성 언어가 나가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중언어적 표현을 연구야 교과 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불렀어. 반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의미는 같은 음성으로 나가는데 어조나 속도나 아니면 성량의 차이로 의미를 달리하는 거. 그게 준언어적 표현이고 아예 언어와 별개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 예를 들면 승민. 선생님 봐봐. 내가 의미를 좀 전달해 볼게. 방금 봤지?
얘가 여기를 쳐다보잖아. 내가 턱짓을 쭉 했더니 이해되나? 또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옷차림 있죠, 옷차림. 그것도 일종의 비언어적 표현에 들어간다고. 얘네도 알잖아. TPO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가야지. 예를 들어도 승민이 나중에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러 갈 때도 지금처럼 입고 갈래?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할 또 예를 들어 그게 연우라고 진짜 아니, 진서가 없으니까 진서하고 진짜 진서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고 시작하고 진서랑 연인인데 근데 수윤이 입고 나타나면 진서 부모님이 우리 미래의 저기 사위는 항상 편하게 입고 다니는구만 멋있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지. 널 병신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치? 그래서 서윤 그런 비언어적 표현을 쓰면 화자의 감정, 정서,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쓰잖아. 니네들한테 항상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하고 있잖아. 알겠어. 우리 승민이 비언어적 표현 독서 때부터 되게 많이 받았잖아. 네, 예. 서윤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윤이는 아마 최고로 많이 비언어적 표현을 당했을 거야. 그치 서윤? 내가 왜 비언어적 표현을 쓰는지 너도 알잖아. 아니 모르겠네. 그래? 혹시부터 알려줘야지. 몸동작. 몸동작. 알겠어. 몸동작으로 의미 전달하는 거 봤어? 연우가 확실히 알아듣고 있고 있잖아. 아파서 못하겠어. 뭐? 아파서 못. 어차피 안 아파도 못하고 아파도 못하면 아픈 게 낫지 않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얼마나 효과적이지? 맞다 땡나. 야! 그리고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됐나? 그래서 연어 시선을 요구하는 시선. 화제의 기능을 활용하고 화제는 청소하는 맞추는 일을 통해 청자가 경험할 수 있다. 시선은 화제의 진정성이나 자신감, 청자와의 친밀감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좋은 얘기 많이 했네. 연어 처음 소개받는 남자애를 만났을 때 눈을 이렇게 맞추지 않잖아. 아직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다음에 승민 표정. 마음속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습으로 비언어적 표현 중 감정 표현의 근원이 된다. 표정은 의사소통의 목적이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표정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한다 이거야. 그지? 니네 어때 연우는? 좀 잘 숨기는 편인가? 네? 표정을 잘 숨기는 편이야? 아니요. 그다음에 너 서윤이 몸동작. 청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몸의 일부나 몸 전체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손짓이나 자세 등을 포함한다. 몸동작은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게 외국에서는 욕으로 쓰이거나 그런 몸동작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그게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알겠지 연우야? 네. 외국에 가서 뭐 예를 들어 그 나라는 이마를 문지르는 게 욕일 수도 있다고. 근데 연우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외국인 같잖아. 내가 나한테 욕하네 씨발하고 뭐 시비 붙고 그랬었다고. 뭐하냐? 아무튼 넘어가보자. 여기까지가 요 단어는 이게 다야. 이것도 못 외워? 이게 다 외울 수 있잖아. 그치? 연우 벌써 다 외웠지? 저 특성 잘해요. 기능. 특성과 기능은 벌써 다 외웠어? 네. 좋다. 의사소통이에요. 그래? 그럼 궁금한 거 물어보겠다. 그 화법과 장문의 기능에는 뭐가 있나? 기능이요? 야, 네가 네 입으로 잘 외운다고 했으면 기능에는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요? 뭘 외웠다는 거 화법과 장문의 특성은 뭐? 한 5초 전에 잘 외웠다고 하고 다 들어가지고 영상이 녹화도 됐을 텐데 잘해요. 아이씨 미쳤나 이게 다 외우고 안 했어 승민? 승민 다 진짜 외웠는데. 뭘 외웠다는 거야? 하나도 말을 못하잖아. 화법과 장문의 특성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해서 언어, 문화,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배웠잖아. 그리고 화법과 장문의 기능. 그래 그럼 기능이잖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자아 성장에 기여하는 거. 큰일 났는데? 80쪽 가보자. 다음은 영화 걷기왕에서 인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영상을 보고 말하기 상황에 효과적인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선천적 멀미 증후군이 있는
만복이 동그라미니까 만복. 이름이 엄청나네. 만국이 힘들다. 네? 잘못 들었나? 어디 있어요? 아 찾았다. 너 죽어. 선생님 비유하는 표현 좋아해. 만복이는 네 얘기네 네 얘기. 공부에 끈도 흥미도 없고 꿈도 없는 알아요? 뭐라는 거야? 단지 걷는 것만 이것도 또 틀리네. 걷는 것도 못하잖아. 단지 걷는 것만 잘하는 여고생이다. 버스를 타지 못해 왕복 4시간 거리 학교를 걸어다니는 만복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육상부에 들어가 경보를 시작한다. 만복은 전국체전 지역 예선날 버스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하다가 심한 멀미라는 바람에 경기 도중에 탈진한다. 육상부 선배인 수지는 만복의 처지를 모르고 만복이 육상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없다면서 육상부에서 나가라고 말한다. 결국 만복은 육상부를 그만두게 되고 담임 선생님과 만복을 불러 상담한다. 자, 한 명씩 저기도 승민이, 담임 선생님, 연우, 만복이 고 아니 나왔다. 물론 빨리 해 빨리 해 그냥 해. 육상부 그만뒀다고. 아이씨 옆에 지금 착잡한 듯이 연기하라는데 그게 착잡하고요? 아 지금 착각해요. 지금 착각해요. 지금 네. 우리 미주처럼 입을 꼭 다물었다가 때려. 그런 게 무슨 표현이지 승민아? 준. 저도 비현호죠. 아 비비. 비현호 표현을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계속 왜 그만두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 그렇게 지금 선생님이 씨발 왜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의문문 형식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이는 표현을 썼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예. 거기 밑에 가로열고 써라. 상대의 부담을 줄이는 표현. 그렇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썼어요. 승민 지금 계속. 왜 만복이? 네? 그냥 뭐 적당해서 보는 것 같고 네 그냥 다른 건 할 거 있고. 아무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해봐. 선생님이 가서 잘 말해줄 테니까 코치 선생님한테도. 아 선생님 근데 저 진짜 잘 못해요. 맨날 피해만 주고. 거기 밑줄여 줍시다. 자신 없는 목소리. 이런 건 무슨 표현이에요, 연우야? 비언어죠. 준언어죠. 똑같구만. 중간화조 표현이겠지? 계속. 그래도 끝까지 해봐. 중간에 관두는 거 그거 나쁜 습관이야. 그렇게 이번에는 어떤 표현을 써서 승민? 아까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요구에다 어떤 표현? 요구? 상대방의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표현. 예를 들어 서연아? 예? 잘 봐봐 나. 너 그렇게 엎어져서 수업 듣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엎어져요. 랑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구나 라는 다르지겠지?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의미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 계속 연우야 우리 연우 두개골 좀 튼튼한가? 아니 연우야 두개골 좀 튼튼한가? 이제 좀 말랑말랑해졌네. 이제 뭐 좀 유연해졌지 그치? 아니야. 저도 아니, 진짜 조용히 해. 했거든요. 만보가 노력의 끝이 없단다. 저 만복은 다른 학교 선수가 부정행위로 실적 처리되는 바람에 전국체전에 나가게 된다. 멀미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하는 만복은 전국체전이 열리는 서울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전날 수지와 함께 학교를 빠진다. 이에 담임 선생님은 자기가 만복을 너무 부추긴 것 같다고 자책하고 육상부 코치는 담임 선생님을 위로한다. 너 육상부 코치. 죄송합니다. 아이씨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는데 졸라 당당하잖아 지금. 왜요? 왜 이렇게 길어? 뭐? 아니 나 제가 죄송하죠. 아 그래도 문자 확인을 하는 것 같고 또 솔직히 걔가 워낙 똑똑한 애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육상부 코치가 서연아 담임 선생님을 뭐 했냐? 안심시켜. 거기 안심이다 동호씨 안심. 그래서 제가 만보기를 제가 너무 부추긴 걸까요? 왜 그래?
얼마나 못하겠어요. 얼마 전 인생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육상이다. 하지만 전 인생이 육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상은 저렇듯 정해진 코스 위를 달리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자기만의 길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 거친 광야를 헤매도록 좀 내버려둘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잘 도착할 겁니다. 자, 이 앞장 다시 돌아볼래? 왼쪽 80쪽. 거기 핵심 체크 보이냐? 거기다 별표 5개 쳐줍니다. 지금 담임 선생님이 만보기를 뭐 하는 상황이냐면 설득에다가 내붙일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만보기를 설득하는 말하기 상황이었어. 맞지, 그렇지? 만들기가 육상부를 왜 그만뒀었어요? 너가 만들겠으니까 네가 얘기해. 만들기가 왜 육상부? 저 만보기요. 만들기요? 만보기 그게 그거지.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거 말고 그 앞상황 있었잖아. 뭐요? 왜 만보기가 육상을 그만뒀지? 집중 안 하고 해보지요. 만보기가 왜 육상을 그만두게 됐지, 너야?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 선배가 그만두게 시켰잖아. 만보기가 버스 타고 가는데 멀미해가지고 팔짱 걸려서 운동 잘 못하니까 선배가 넌 진심이 없다면서 그만두게 시켰잖아. 그치? 그래서 만보기가 그만두게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너 재능 있으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하는 상황이었잖아. 만보기가 진짜 그렇게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고 핑계였고 앞에서 선배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수지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였잖아. 기억나? 기억나?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만보기를 설득할 때 3가지 표현단을 다 활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지? 아니 말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이쪽으로 해줄 거야 그러면? 네 거기가 거기 알겠어요. 여기는 좀 유명한 분인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 보여요. 자 언어적으로 상대방이 뭘 구하는 표현을 썼어. 어디서 여기서요? 담임 선생님이 말해요. 허락을 또 하셔. 허락. 어디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썼습니까? 담임 선생님의 표현처럼 네. 담임 선생님이 어디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썼지? 네. 여기요. 그치? 두 번째 담임 선생님의 대사 있었지? 그래서 거기다 형광펜 하나 쳐주면 좋지. 그래야지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네. 이렇게 요즘에 담임 선생님이 왜 그만두게 되었어? 라고 상대방이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썼지, 그치? 연우야? 그리고 승리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 어떤 문어적 표현을 썼어? 요구하는 그건 어디 썼어요, 그러면? 뭐요? 요구하는 표현은 어디? 아니 여기요. 거기, 네? 여기지, 여기. 그래도 끝까지 해봐. 여기다 형광펜 하나 박아볼까? 그래도 끝까지 해봐. 거기서 뭘 하는 표현을 썼다고? 요구 그럼 지금 니네랑 형광펜 치는 이 2가지는 언어적 표현 전략이야. 만보기를 뭐냐는? 그 설득하는 그렇지. 그럼 너 소윤이 준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전반적으로 어떤 목소리로? 조용해. 거기다가 네모 동그라미씩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동그라미 2개씩은 차분, 단호. 그렇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 그냥 어조 같은 거, 목소리 같은 건 전부 다 무슨 표현이었어요, 승리? 준언어적 표현. 그럼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 이런 걸 통해서 담임 선생님도 만보기를 뭐해? 설득. 그 다음에 연우야 준언어 표현 뒤에 비언어 표현 얼굴이나 몸을 상대방에게 가까이 하는 건 어딘가? 비언어 표현인데 그게 어딘가? 네? 어디요? 책에 뒤지요? 아니 어디 나왔어요? 여기 형광펜 하나 쳐야지. 만보기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자상하게 하고 써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죽고 싶어요? 비언어 표현이니까 바로에서 찾아야지. 만보기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면 자상. 지금 선생님 얼마나 자상하게 치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자상히 설득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런 비언어 표현
또 상대방이 뭘 잡아야 되는? 손. 손을 잡으면서 눈을 마주치는 부분 그 부분에는 무슨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비언어죠.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 이런 언어적, 중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의 만보기를 뭐하는 상황이고? 설득. 설득하면 안 됐으면 네. 옆 페이지에도 그렇게 5개씩 나오시죠. 육상부 코치가 사용한 표현절요. 육상부 코치가 사용한 표현절. 빨리 볼까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빨리 아직도 보여주시고 있네. 아 뭘요? 여기다 별표 5개 써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보여드릴까요? 자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만복이 설득했다가 네. 만복이가 서울대회 갈 때 버스 못 타니까 뭐하고 갔어? 멀어봤지?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뭐 했어? 담임 선생님이 뭐 했어? 담임 선생님이 뭐 했어? 선생님이요? 자책 그런 자책하는 담임 선생님을 육상부 코치가 뭐하고 있지? 위로. 거기다가 또 안심. 안심시키면서 배우는 거 내무시자 위로해서 내무 승리 그럼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만복이한테 말하는 건 목적이 뭐였어? 설득. 그리고 지금 육상부 코치가 담임 선생님한테 하는 건 말하기 목적이 뭐야? 위로. 그럼 이게 대단한 거야 우리가 배운 거랑 근데 그냥 어디다가 내려왔어요? 아니 아까 쌤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위로 아. 위로. 지금 니네 설득하고 위로 내놓친 건 뭐가 이루어진 거야? 말하기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 지금 그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알겠어? 자책하는 담임 선생님을 육상부 코치가 위로하는 거 그건 말하기 상황을 분석한 거고 오케이? 그 목적에 대해서 분석한 거잖아 목적에 대해서 그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다고?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활용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으로 어떤 걸 활용해야지 이거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을 거기다가 찾아가서 형광펜을 뜨니까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을 어떤 걸 썼는지 아 그래도 문자 확인하는 거 같고 또 수직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라고 그러면 네.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 어디서 사용했지? 리뷰. 거기다 형광펜 하나 박아주고 이렇게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 활용하고 또 책 구절 인용 어디 있었을까? 얼마 전에 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생은 일상이다. 거기다 형광펜 박아야지 그게 뭐하는 표현? 책 구절을 인용한 표현. 그다음 비유적인 표현 어디서 썼을까 승민? 거친 광야. 거기도 같이 연결해서 형광펜 쳐줘야겠지? 에. 그런 책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비유적 표현을 쓴다든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있다고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주고 있지 않나요? 육상부 코치. 응. 나 얘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뭘 활용해서 언어적 표현을 뭘 활용했고? 비언어죠. 아니 네?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언어적 표현으로 뭘 썼다고? 뭘 썼죠? 그렇지 네가 미치지 않았나? 어?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 그지? 책 구절 인용 비유적 표현 이런 언어적 표현 전략을 활용해서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서열 중언어적 표현을 어떤 거 활용했나? 상대방을 위로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와 차분한 언어를 사용해. 동그라미 2개 쳐니까 내 조용한 목소리 차분한 거죠 조용한 목소리 차분한 거죠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 차분한 거죠 선생님 어깨가 너무 조용한 목소리 차분한 어조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또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거기 동그라미 칠까? 큰 목소리 단호한 어조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승인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어조를 사용했다고? 단호한 목소리 동그라미 안 치지 단호한 목소리 단호한 어조 큰 목소리 이렇게 상대방을 위로할 때 있잖아 예. 그때는 어떤 중언어적 표현을 썼어? 차분한 목소리. 차분한 어조 조용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큰 목소리 단호하다. 그런 중언어적 표현을 활용했어요. 네. 이런 거 비언어적 표현은 뭐 썼나? 네? 비언어적 표현 전략은 어떤 걸 썼나? 이거요. 양손. 이거라고 애들이 어떻게 하나? 양손을 젓는 거, 양손을 젓는 거 두 번째 줄에 양손을 젓는 거 있었지? 또
바라보며. 응? 네? 눈을 바라. 운동 전 트랙을 가리키는 거, 그리고 양팔을 펼치는 거,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이거 문제는 맞아요. 그리고 고개를. 고개를 끄덕이는 거.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는데? 네?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하면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위로. 아 네.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고 위로. 알겠어? 그럼 언어적 준화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싶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치? 1번으로 밑에 1번 빈칸 채우고 내려가 볼까요? 1번이요. 네, 1번이요. 학습 활동 1번이요. 담임 선생님과 육상부 코치 입장에서 말하기 상황과 분석 교정. 야야야. 지금 니네가 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라니까. 이게 돼야 된다고. 어떤 말하기 상황이었고 어떤 언어적 표현을 썼는지 찾는 거라니까. 그럼 말하기 상황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지금 가 같은 경우에 누구랑 누가 말하는 거였냐, 서연아? 만보기와 담임 선생님. 그래, 그때 주제가 뭐였어? 설득. 봐도 돼, 봐. 그럼 목적이겠지. 아, 거기 형광펜 때려는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에 주였어. 지금 만보기가 하다 중도 포기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끝까지 노력해봐야지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었어? 그지? 그다음에 승민 목적은 만복이 다시 육상부 활동을 하도록 설득하고자. 거기 설득에다 누구를 받고 청자는 누구라고 연우야? 만복. 좋아. 너 연우야. 나 상황은 누구와 누가 대화하는 거야, 니? 만복. 아니 육상부 코치랑 다니는. 그치. 지금 그쪽 갈 뻔했잖아. 주제 한번 읽어볼래? 네? 주제 한번 읽어볼까? 만복과 수지가 잘 도착할 것이라는. 여기 다 형광펜 칠해볼까? 만복과 수지가 잘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 근데 지금 누가 불안해, 서연아, 누가? 담임 선생님. 그래서 자책하는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거에 동그라미 2개 때리란 말이야. 안심시키며 위로하고자. 그리고 지금 청자는 누구야? 누가 듣고 있어? 담임 선생님이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육상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럼 말하기 상황이 분석됐잖아. 그럼 이 말하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표현 전략이 쓰여지 2번에서 정리하러 가보자고. 2번. 네. 서윤? 우리 좀 전에 다 했던 거네 이거? 핵심 체크에 별별 5개까지 쳐가면서 했던 거네? 네. 그치 서윤? 아, 담임 선생님이 언어적 표현을 뭐라고 했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왜? 빨리 얘기하세요. 두 가지. 두 아 가지. 잠깐만요. 기다리고 아 있어요. 잠깐만요. 아 다시 얘기해 주세요. 가의 담임 선생님이 마음고개를 설득하기 위해서 언어적 표현 전략으로 뭘 썼냐고. 어느 생각하고 있었어? 뭐였어 승민? 뭐야? 아유 씨. 지금 담임 선생님이 만보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 다양한 표현 전략을 썼잖아. 그때 언어적 표현 전략으로 뭘 썼냐는 거야. 요구하는 맞았어. 요구. 그거랑 하나 더 있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무슨 표현을 썼어? 비읍티읍. 유튜브 오 아니 맞는 것 같은데? 부탁하는 그래. 그렇게 허락을 구하는 사역 표현 그리고 요구하는 표현을 썼잖아. 예. 그 다음에 연우 볼 시간 충분했지 그치 연우? 자 비언어적 표현으로 뭘 썼어? 아 내가 중언어를 물어본 줄 알았어? 조용한. 아 비언어적이요? 그렇지. 아이고. 너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 그거 눈을 마주치며 오! 손을 내밀며 손 가까이 잡았어. 다가간다. 잘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서윤 아, 어떤 중언어적 표현을 썼다고? 조용한 목소리와 단호한 어조. 네?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 그리고 비언어적으로는 상대방의 몸을 가까이 하고 손 잡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보기를 보였다고? 끝까지 노력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득했다고. 설득. 그 다음에 또 여기 승리
힘줘? 오케이. 승리. 나 아까 말하기 다 분석했잖아. 네. 나의 주제는 뭐였어? 나요? 그 선생님을 위로하는 그건 목적, 아, 주제. 제가 주지. 수지랑 만복이랑 믿으라고. 예. 그렇지? 그 상황에서 안심시키려고 했잖아. 예. 그렇지? 자책하는 단에서 안심시키는 게 아. 목적이었잖아, 그렇지? 네. 언어적 표현을 뭐 썼어? 언어적 표현이요? 육상부 코치가 언어적 표현 전략을 썼잖아. 오.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지 않았어? 책 구절을 인용하고 비유적 표현을 쓰고 하나 더 나왔어. 그다음에 오호! 기억이 안 나요.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을 썼잖아. 네. 여기 그 육상부 코치가 준어적 표현으로 뭐 썼어? 준어적 표현. 제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 줄 주고 있어. 조용한 목소리. 차분한, 그러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시. 그러니까 준언어적. 양손을 접거나. 그거는 비언어적. 오. 그러니까 단호한 목소리. 단어한 목소리. 단호한 어조. 큰 목소리. 큰 목소리. 또 또 있어요? 조용한 목소리야 차분한 어조. 위로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와 차분한 어조.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큰 목소리와 단호한 어조. 이거 기억해. 그래서 뭐? 영원히 듣고 싶어? 무덤으로 들어보고 싶어? 비언어적 표현을 뭘 썼어? 양손에 잡거나 운동장 트랙에 가리키고 양팔을 벌리는 뭐야 한 팔을 벌려 펼쳤다고 써있는데 씨. 그렇구나. 그쵸?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 하지 않는지. 이해됐나?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 밑에 표현 전략이 효과 있지. 그 중에서 그냥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형광펜 하나 쳐.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다. 연우야, 너 방학 때 학원 다녔잖아, 그렇지?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무슨 경률이라고 배웠었는데. 유령. 오, 그거 잘했다. 위에 가는 거 써라. 요령의 경률. 연우, 멋쟁이였네. 한 대 딱 맞을 위기에 있을 저런 씨. 위기에 있을 때 한번 얘기하고 깎아줄게.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면서 불안을 해소시켜줬다. 됐나? 원리 수행은 학교에서 안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죠. 됐냐? 상황에 맞는 말하기로 넘어갑시다. 상황에 맞는 말하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이제 말하기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봤잖아. 효과 장문의 원리에서. 그치? 어디예요? 그 다음 단어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말하기?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 맞아? 안 되었는데. 정말 씨. 한 30분. 아니 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이걸 누가 재밌게 수업할 수 있어? 아무도 이건 재밌게 해서 개그맨도 아니고 지금 재밌는데요? 지금 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개통수다 갖고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렇게 효과적인 표현 전략 하기 위해서 승리나 말하기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맞는 언어, 비언어, 준어적 표현 쓰자고 했으니 이해됐나? 네, 승리나 말하기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 뭐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부탁이나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니? 그지? 그 상황에 맞게 말해야지. 어떻게 해야 그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냐 이거야. 이해됐나? 소윤 네? 그러다가 뭐 사살당해. 정신 차리고 있는데. 근데 왜 벽에 기대서 수업이야? 나도 너한테 기대서 수업한다. 팔을 자, 뭐? 우리는 말을 할 때, 자,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적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돈독하려고 하는 관계적 목적을 지니기도 한다. 그럼 우리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승민아, 말하기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내용을 전달하려는. 내용 전달의 목적도 있어. 정보 전달. 그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도 말하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관계적 목적도 있다 이거야.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 관계적 목적에 대화를 할 때 이쪽 이렇게 이쪽 관계적 목적의 대화를 할 때 대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해야 한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배워보자 이거야. 자, 네모치자. 부탁이나 요청. 그러면 승민아,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하기는 목적이 내용 전달에 관계를 맺는 거야. 내용 전달. 지금 이 단어는 승민아 예. 관계적 목적에 대한 것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용 전달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돼. 부탁이나 요청하는 말하기 목적을 가졌을 때 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부탁이나 요청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냐 이거야. 알겠어요, 연우야? 네모 쳤냐? 부탁이나 요청? 자, 그리고 바로 형용 대체하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거야. 그게 승민아 어떤 말하기라고? 부탁이나 요청. 자, 부탁이나 요청 표현을 할 때는 말하기 상황이 공적인지 또는 사적인지에 따라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로 조심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부탁이나 요청하는 말하기를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뭐야? 말하기 상황이 공적 상황인지 사적 상황인지, 말하기 상황이 공적 상황인지 사적 상황인지에 따라서 말하기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또한 부탁이나 요청의 말을 할 때에는 서연아 또 딴 생각 안 해. 미쳤나 진짜 씨. 딴 생각 안 돼지고 했어요. 싶냐? 진짜 저거 실망하고 있어. 내가 네 눈동자를 봤는데? 봐봐 저기 연우야 실패하는 이쪽에 있거든? 근데 서연이가 정확하게 이러고 있었는데 또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니 혹시? 선생님이 35살이나 됐어. 뭐? 늙었다고? 방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탁이나 요청의 내용이 당연히 미주시면서 봐야겠지?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승미야, 선생님 5월 31일 아파트 대금 잔금 좀 치러야 되는데 5억만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하면 당연히 우리 승민이는 뭘 느끼겠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5억을 빌려줄 돈도 없는데 5억이 아니라 지금 500원도 없는 상황인데, 그치?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 또 바로 해주십시오. 자기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요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요.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상대방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 여기 밑줄 2개 시작.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밑에 써요. 의문문.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을 사용한다. 그럼 선택권이 생기잖아. 지우개 준 내가 선택권이 없지만
지우개 좀 빌려주지 않을래? 그 선택권이 생기잖아, 그치? 그 선택권을 준다는 게 의무문을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미주시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전달. 그렇게 해야지 서연아 상대방이 뭘 안 느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겠지, 그치? 다음 장 넘어가서 여기 한번 다시 봐봐. 여기 18번 11번 승민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하기는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맡기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라는 거지. 상황에 맞게 말하고 부탁 요청에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여서는 안 되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쓰는 거. 여기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하기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하기 방법이라고 사요. 이해됐냐? 몰라 쉽지? 하나하나지 그치? 얘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반드시 서윤아 국어 공부를 집에서는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요? 누가요? 그래? 공부했어요 그러면? 좀 물어봐도 돼요? 공부한 거? 그래요? 일단은 단원 학습 목표가 뭐죠? 공부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학습하는 목표를 말해보세요. 잠깐만요. 기다리고 있어요. 응? 관장을 말해주세요. 뭐였지? 저 이거 어이구. 무슨 본질? 좀 전에 빨았는데 이렇게 때려도 되지. 그 다음에 거절에다가 넣으시죠. 거절. 엄마랑 연락해요? 네? 엄마가 얘기해? 뭐가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 네가 공부 안 하는 거? 안 봐도 뻔하지. 국어학원 오는 날인 줄도 모르는데 아니 오늘 집에서 공부하겠냐 내가? 해요. 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 숙제하기나 바쁘고 간수? 개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원 숙제가 공부야? 그건 그냥 숙제야 공부가 아니고 네 머리에 집어넣는 걸 해야지 마. 알아 형광펜 쳐라. 진짜야 그건 공부가 아니야. 씨.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연우야? 상대방의 부탁을 물리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맞아요. 우리 네모도 치고 형광펜에 쳐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러면 돼지 몇 대는 소리가. 그치 승민아? 자 거절을 하는 말하기를 할 때 또 바로 배치셔야 될 것 같아. 말하기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 그러니까 이미 이 거절을 하기 이전에 뭐가 분석이 돼 있어야 돼. 말하기 상황이 분석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거절하는 말하기 상황인 줄 알고 적절한 언어적, 중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거절할 거 아니냐. 그냥 마구잡이로 거절할 수 없잖아. 그치 서연? 네. 특히 상대방이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는 청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절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승민아 여기 진서가 없으니까 진서를 예를 들게. 진서가 오늘 끝나고 마라탕 먹으라고 적었어. 근데 승민이는 마라탕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진서한테 그냥 야 꺼져 씨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 진서랑은 관계는 끝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고개를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하면 안 되고 어떻게 거절해야 돼? 나는 사실 응? 마라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건 너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라탕 말고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야지 진서가 기분이 상하지 않겠지. 그냥 꺼져 라고만 말하면 어떡하냐고. 목적은 달성되지만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지? 그렇게 있잖아. 바로 밑주실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에 대해 공감 표현.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 그러니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지. 아, 우리 진서가 마라탕을 많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상대방 처지에 공감해준 거잖아. 그치, 연우야? 우리 연우도 그렇게 딱지로 적어줄까? 그리고 바로 미주씨가 자기가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표현을 해. 여기까지가 이제 거절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치, 연우야? 거절을 할 때는 부탁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시는 것인데 말하기 상황과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고 일단은 상대방 입장과 처지에 뭐 하라고? 공감을 해, 공감을. 그리고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예를 들어 나중에 연우도 언젠가 소개팅 같은 거 나갔는데 남자애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근데 걔가 애프터 신청을 했어. 거기다 놓고 너 얼굴이 별로서 싫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왜 웃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사연아? 자, 그러면 사과에다가 내가 시작. 사과. 이러면서 상상하지 말고 바로 현관 배치하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승리가 뭐라고? 사과. 알겠어? 자, 사과를 할 때, 말을 할 때에도,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도 바로 비추십시다. 말하기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 말하기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 응? 예를 들어서 있잖아, 승민아. 너가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시작해? 그래서 여자친구가 네가 뭐 카톡을 보내더라고 5시간에 하나씩 답장해주고 네가 가서 여자친구한테 막 아양도 떨고 앙앙 애교도 부리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반응이 없어, 승민아. 응? 그렇다고 너 아직 여자친구 기분이 풀리진 않는데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아 씨발 미안하다고 씨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건 미친놈 아니야 그거는. 그치, 승민? 나의 터프함을 보여주지? 하고 뛰어가가지고 아니 미안하다니까 제가. 그건 데이트 폭력이잖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알겠어? 다정한 남자를 만나면 말해. 선생님처럼 저 새끼하고 왜 이렇게 실시고지? 그렇게 말하기 상황 멈추는 걸 왜 그렇게 말했다. 감히 국어책에다 낙서를 하고 있는 소연이는 이거 화냈는데요. 알게 버렸다. 프린트는 낙서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프린트를 잘못했지. 당연히 잘못했지. 잘했냐? 서연아, 내일까지 왼쪽 손은 못 쓰게 될 거예요? 아 너무 아파요. 서연아, 내일까지 왼쪽 손은 못 쓰게 돼. 내일까지 왼쪽 손은 못 쓰게 돼. 서연아, 내 손이 이렇게 하얘졌을까? 자, 10번 주문해볼까? 그 다음 바로 비추셔봅시다. 일방적으로 다시 진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말하자. 그게 승민아? 그게 승민아? 사과하는 말하기 방법. 그 승민아, 사과하는 말하기 방법은 몇 개 있나? 뭐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 또 진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과가 올바르게 되겠지, 그치? 감사의 말하기를 감사에다가 넣고 감사. 네 번째 말하기가 나왔네요. 네 번째 말하기 상황 감사. 바로 현관문 때리시자니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말하기인데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는 진솔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형식적인 말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기본적인 예절에 어긋난 표현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그냥 지나가다 응 고마워 이러고 지나가는 건 진솔함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밑주십시다.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로 밑줄 쳐봤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칭찬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다. 이러면 훨씬 더 상대방에게 좋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칠판 받아야지. 책 이따가 쉬는 시간, 이거 끝나면 쉬는 시간 줄게.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 때문에 책 보지 말고 칠판 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 방학 때 배운 거야. 지금 우리 이 상황에 맞는 말하기는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야? 대화랑 관련된 건데 뒷단에서 또 나오겠지만 지금 미리 해놓고 가자고. 뒤에 그냥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이거 모르면 죽어. 승민? 우리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의 원리를 지키면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금 말해줄게.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근데 그 중에서 이 단원이랑 관련이 있는 게 있어. 그게 공손성의 원리를 이걸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 아마 학교에서 내가 알려줬을 거야. 안 그냥 알려줬어요. 확실해? 근데 그건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경우. 그럼 그게 알려준 거잖아. 그럼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를 할 때 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냐면 언어 예절을 지키며 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대화의 목적도 달성해야지. 근데 목적만 달성한다고 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래서 언어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데 연우야 이거를 꼭 이렇게 공부를 해. 기준점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 제발 이렇게 이익과 부담이라는 기준점을 그리고 칭찬과 비방의 기준점을 그리고 일치와 차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따로 공부를 해. 이렇게 이익과 부담 측면에서 상대방과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칭찬과 비방 측면에서 상대방과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일치와 차이 측면에서 상대방과 자신은 어떻게 할지에 따라 5가지 경륜으로 나눠준다고 배웠잖아. 그치 승민? 승민아, 상대방에게 이익은 어떻게 해야 공손해지겠냐? 높여야겠지, 그치? 부담은 줄여줘야겠지? 우리 이런 말하기를 아까 연우가 얘기한 요령의 경률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연우? 이 요령의 경률이 그리고 좀 이따가 배운 관용의 경률 이게 보통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하기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어야 되는 언어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자신에게는 이익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익이요? 이익을 어떻게? 부담을.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으면 바보가 아니면 여기까지 외우면 여기 다 저절로 외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을 관용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관용의 경륜. 이해됐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응? 승민이한테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 근데 야 승민아 일로 와봐. 빨리 들어봐. 선생님 무거운 거 안 보여?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 승민이가 들어주기가 싫잖아. 이 새끼 부탁하는 주제에 재수없기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승민아. 선생님이 요즘 팔이 많이 약해졌다. 너무 무겁다. 미안한데 이거 좀 들어주지 않을래? 그럼 내가 팔힘이 약해졌다고 누구한테 부담을 주니? 나한테. 또는 지금 글씨가 너무 개떡 같은 거 읽다가 쉬는 시간에 필기를 하려고 봤더니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기 힘들어. 그렇다고 연우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팔이 부러지셨어요? 글씨 똑바로 쓰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제가 오늘 안경을 안 끼고 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조금만 크게 다시 써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이해됐나? 훨씬 더 부탁을 들어주고 싶겠지. 이해되나 연우? 원래 연우가 파마를 했었나? 여기 소라빵이 되는 걸까? 수록까지. 여기 이렇게 말렸어? 고데기를? 네. 아까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누가 맞았어? 누가 맞았어? 여기 맞은 사람 누구냐? 아무도 없는데. 그럼 서연아 뒤질래? 아유. 뭐라고? 아니요라고 했어요. 왜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아니 계속해? 아니 계속해? 서연아? 상대방에게 칭찬의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 칭찬. 칭찬이 많이 그리고 비방. 당연히 적게 해야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서연? 칭찬의 경륜. 학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배울 수 있어. 똑같은 말로 찬동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다. 오, 아직 가지도 않은 거야. 찬동으로요? 찬동의 경륜. 칭찬이랑 찬동. 아, 예를 들면 이런 거라니까. 저기 승민이가 오늘 발표했는데 망했어. 그래가지고 연우한테 가가지고 연우 어떡하냐. 수행평가 심해질 것 같아. 거기서 어? 여기서 들어온 거야. 그 똑같은 예시니까. 그럼 연우가 뭐라고 하겠어? 오 맞아 너 큰일 났어 너 C야 C. 어떡하니 너 대학교 못 가겠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칭찬하는 표현을 좀 해줘야지. 아니다 승민아 너 아까 발표 내용 좋았다. 좋아. 하면 뭐 한 세네 마디 정도 저런 거 조금 그건 아쉬웠다. 그렇게 말해야지. 알겠어? 그럼 너 서연 자신에게는 칭찬을 어떻게 해? 비방은 이런 걸 아까 연우가 얘기한 대로 겸양의 경륜이라고 한다고. 응? 연우가 이번에 국어 100점 맞은 거 학과 정문에서 그래서 진서가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연우 어떻게 그거 100점 맞았어? 대박 진짜 진짜 저기 뛰었는데. 그러면 연우가 당연히 화자 100점이지 그 100점 못 맞는 사람도 있니? 너무 재수가 없잖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요거 연우야 일치와 차이 측면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일치점을 어떻게 해? 뭘요? 높이고 차이점을 어떻게 해? 나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동의의 경륜을 저씨. 이런 건 보통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서연아 이거는 거절하는 말하기에서 그리고 얘는 감사하는 말하기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들이라서 같이 엮어 문제가 나온다. 이 뚱뚱한 새끼들아. 예? 승민? 밑에 여기 자리 많지? 거기다 써놓고 쉬세요. 써놓고 쉬세요. 분명히 난 써놓고 쉬라고 했어. 노트에 쓸 거예요. 그래도 써.